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4년도 지방 7급 지방자치론 해설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일단 시험 보신 분들은 시험 보신다고 고생 많으셨고요. 만약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는 아마 내년을 좀 생각하시거나 다른 시험을 생각하시고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총평하고 해설 끝난 이후에 내년 시험 대비 방안, 지자로는 어떤 식으로 대비하시면 좋은지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여러분들 아마 지자론 조금만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지자론의 대다수의 문제가 법령에서 출제되고 있고 현행 제도를 물어보고 있는 경우가 다수고요. 올해 시험도 그랬고 원래 이거는 예상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문제가 이제 법령에서 출제가 되다 보니까 사실 해설을 할 때 법조문에 나와 있는 내용, 여기 몇 조에서 틀렸고, 여기가 몇 조에서 틀렸고, 이런 것들은 사실 뭐 크게 여러분들께 설명 안 드려도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는 내용이라서 그런 부분의 설명보다는 이 해설 자체는 그런 것보다 어떤 배경에서 이런 게 좀 나왔다라든지 그리고 어떤 걸 묻고 싶어 했다. 출제자의 의도는 이런 것 같다. 이런 쪽 위주로 좀 주로 해설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법조문에 있는 내용들은 제가 해설지에 꼼꼼하게 다 조문을 다 넣어놨어요. 줄까지 틀린 지문들은 줄까지 제가 다 쳐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해설지를 읽어보시면은 뭐 크게 뭐 어렵지 않게 문제를 해설은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종호 판단하실 수 있을 테니까 그런 부분 중심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총평을 봐서 보시면은 법조문이 좀 어려워서 그런지 약간 행정학보다는 지자론이 어려웠다라는 그 후기가 많습니다. 저도 근데 사실은 야 진짜 지엽적으로 내긴 하더라. 진짜 법조문 모든 조문을 다 커버하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왜 이유가 뭐냐면요, 시행령에 나와 있는 내용까지 물어봤어요. 그러면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시행령에 나와 있는 내용까지 여러분들이 다 공부하고 가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고요. 그나마 지자법 같은 경우에 저와 함께 지자론 법령 특강까지 공부를 하신 분이라면은 뭐 지자법 전체 조문을 모두 꼼꼼하게 다 살펴보셨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문제를 푸시는 데는 뭐 크게 지장을 받지는 않았을 거라고 보이는데, 그래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중간중간에 나와 있는 조문들 중에서 아주 지엽적인 조문은 좀 커버하기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도 답을 찾을 수 있는 수준이었고, 그 다음에 이론적인 문제는 많이 출제는 안 됐지만은 몇 개 출제가 되었죠. 1번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1번 문제, 11번 문제, 14번 문제, 정도? 15번 문제도 약간 15번이 아니다. 15번이 아니라 17번 문제 정도가 이제 조금 이론적인 성격의 문제였는데요. 출제의 비중이 높진 않지만 이론적인 내용도 출제가 되었고, 특히 이론적인 문제 중에서는 이제 좀 특이한 게 나왔죠. 끈끈이 효과 이런 것들이 출제가 되었고, 연성예산 제약 이런 것들이 이제 출제가 되었는데, 이런 것들은 그러면은 좀 아마 많이 공부를 하지 않았던 내용이라고 아마 생각을 할 겁니다. 이거 어디서 출제되었는지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제가 이거 적중을 시켰죠. 마지막 모의고사 때 제가 끈끈이 효과를 냈죠. 그래서 끈끈이 효과 개념을 마지막에 제가 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적중을 해서 좀 새로운 이론이 나와도 여러분들이 크게 푸시는데 어려움은 없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엽적인 법조문들도 이제 출제된 어떤 경위를 살펴보면은 2021년도에 전면 지자법이 개정되면서 그때 들어온 조문들이 좀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걸 의도해서 그렇게 출제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런 조문들도 제가 법령 정리 때 제가 강조해 드렸는데 역시 출제가 많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은 어려울 만한 문제들은 전부 다 이제 법조문이 좀 지엽적인 그런 문제들이 여러분들이 좀 풀기가 어려웠을 것 같고, 그렇지 않은 나머지 부분들은 아마 좀 수월하게 푸셨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해설을 진행해 보면요. 1번 티브 가설. 이거는 네. 이 문제는 사실 기본이죠. 네, 가장 기본이 되는 티브 가설의 전제 조건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을 찾아라. 이거는 행정학 시험에 내도 솔직히 얘기해서 네. 그렇게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외부 효과가 없다라는 것을 가정하고 있는 것이 티브 가설이었죠. 나머지는 뭡니까? 많은 수의 지방자치단체, 지방정부,
그 다음에 네, 완전한 이동성, 완전 정보. 이 나머지 세 개도 지문이 너무 가장 대표적인 티브 모형의 전제 조건이라 가지고 나머지는 답을 찍기도 어려웠어요. 네, 그래서 답은 4번. 이건 어려운 문제 아니고 2번 문제. 이것도 사실상 거의 이거는 약간 이 문제 스타일은 약간 행정사 같은 데서 이런 스타일의 문제가 좀 나오거든요. 자치계층, 수 뭐 이렇게 해서 뭐 실제 현실에 나와 있는 이런 그 지자체 이름 넣어가지고 만드는 게 행정사 약간 문제 스타일인데, 야, 네, 이것도 뭐 행정하게 내도 그만이죠. 그래서 기역, 리을, 미음은 네, 기초와 광역이 있는 2계층이고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네, 기초가 없죠. 네, 광역만 있는 1계층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분하시면 되는데 3개를 찾아야 되니까 최소 3개를 찾아야 되니까 기역, 리을, 미음이 답이 되겠네요. 니은, 디귿 답이, 니언 디귿도 답이 될 수 있는데, 근데 니언 디귿은 없잖아요. 네, 그래서 답이 2번이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3번. 우리나라 국가보조금의 특징을 옳지 않은 거. 이 문제도, 일단은 뭐, 1번이나 2번 같은 지문들이 조금 출제가 자주 안 된 지문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역시 뭐, 크게 어렵지 않고요. 결국은 4번이 답이 되겠죠. 4번. 왜냐하면은 용도 지정 같은 거는, 기본적으로 다 용도 지정된다 그랬죠. 그래서, 어떤 사업에 대해서 쓰도록 하는 게 국가보조금이기 때문에 부수적인 조건을 달지 않는다? 아니죠. 달고 그걸 달 지켰는지 감독도 하겠죠. 네, 틀렸고요. 나머지 신청 여부에 따라서는 신청이냐 안 신청이냐, 그 다음에 금액으로 보조하느냐 비율대로 보조하느냐, 이거는 예를 들어서 이 특정 사업을 하면은 뭐 10억을 보조금 주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이제 정액이고요. 정률은 뭐 7대 3으로 하자, 8대 2로 하자,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정률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조금 규모는 그쵸, 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예, 해마다 달라지겠죠, 예산은. 그래서 답이 4번이 되는 어렵지 않은 문제였고요.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네, 이 문제는 법조문에 있는 내용 그대로 물어봤죠. 1번. 네, 이런 때는 네, 선결 처분을 할 수 있었죠. 네, 맞습니다. 2번 가서 보시면은 이런 것들 뭐 자주 뭐 이제 나온 내용은 아니지만 조례여러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네, 행정기관에 위임 업무를 내려줄 수 있겠죠. 하부행정기관 등에. 맞고요. 117조 제1항에 나와 있고. 3번 가서 보시면 네, 20일이죠. 여기 핵심은 20일이죠. 20일이 맞냐 아니냐 제2요구 날짜. 네. 그 다음에 4번 지문이 이제 왜 4번 지문을 출제를 했느냐를 따져보면은 요게 최근에 이제 전면 개정되면서, 이제 최근이라 하기도 좀 그래. 아무튼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이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할 수 없었죠.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임명권은 지방의회 의장에게 갔다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의 시험도, 그래서 옛날에는 지방직 시험이라고 하면 그냥 지방 시험을 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 직원까지 배치를 시켜줬는데, 이제 인사권자가 달라지다 보니까 지방의회를 따로 뽑고 있다라고까지 말씀해 드렸던 내용이고, 최근에 바뀌었으니까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답이 4번.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고요. 거의 찝어드린 문제였고.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 다에 들어갈 말을 A, C에서 바르게 연결한 것이 뭐냐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가, 다 동그라미 3개에 있는 내용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살펴봐야 되는데, 여기서 핵심은 일단 동그라미 첫 번째,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뭐를 구성하는데요. 근데 뭐를 구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걸 구성할 때 어떤 식으로 구성하느냐, 여기를 보고 여러분들이 단서를 찾아야 돼요. 그냥 보고만 하면은 구성할 수 있는 게 뭐였느냐? 네, 행정협의회입니다. 여기 지금 보기 안에서는. 그래서 행정협의회가 A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동그라미 가서 보시면은 네, 국가의 기관이다. 지방에 있지만 국가의 기관이다. 화면 뭡니까? 특별지방행정기관이었죠. 네, 그래서 이것도 여기서 국가의 지방행정기관이다라는 표현에서 일단 답을 찾으셨어야 되고요. 그래서 뭐 세무서 이런 것들을, 병무청 이런 것들은 뭡니까? 거의 다 국가직 공무원이라고 말씀드렸죠. 대전지방병무청이다. 대전에 있겠죠. 당연히 대전에 있지만 이건 뭐다? 거기 대전에서 근무하더라도 국가직 공무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동그라미, 승인을 받아야 되죠. 승인. 조합입니다.
그래서 C 답이 1번이 되는 그런 문제였다. 네. 법조문에 있는 내용이지만 아무튼 이런 식으로도 출제를 했고요.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문제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조금 까다로워요. 만약에 이 문제가 만약에 6번 문제가 만약에 이 행정학에서 출제되었다면은 조금 난도가 있는 수준의 문제인데, 여러분들이 같이 지자론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지방자치법을 미친 듯이 반복하시기 때문에 이제 6번 문제 같은 문제들을 어렵다라고 얘기하시지는 않아요. 후기를 들어보니까 6번 어려웠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못 봤습니다만은, 사실은 이것도 행정학 시험에 출제한다면은 그렇게까지 쉬운 내용은 아닙니다. 상당히 좀 지엽적인 조문들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일단은 1번 지문부터 보시면은, 딱 여러분 1번 지문 봤을 때는 뭘 봐야 됩니까? 이 숫자 7명 과반이 맞느냐, 이런 것들을 봐줘야 되겠죠. 네, 7명은 맞는데 3분의 2죠. 이런 것들 지자론 준비하신 분들은 워낙 이제 대비가 됐다기보다는 훈련이 됐죠. 제가 모의고사 지자로 모의고사 하니까 보니까 저기 훈련이 많이 됐더만, 사람들이 착착착착 이런 것도 잘 푸시더만. 네, 좀 어느 정도 이제 훈련이 됐죠. 연임 여부 연임할 수 있죠. 11인이죠. 뭐 이런 것들이에요, 전부. 숫자, 뭐 3분의 2, 연임 여부 이런 것들이다 보니까 법조문에 이런 살짝 꼬는 이런 조문들, 이런 것들 이제 지자론 준비하시는 분들은 꽤나 훈련이 되시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지금 내가 공부가 좀 덜 돼 있는 분이다. 만약 내가 지금 이 강의를 듣는데 내년을 준비하기 위해서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라고 생각하신다면은 이런 살짝 바꾸는 내용들, 이런 어떤 변형 포인트들을 이제 법조문의 내용 포인트들을 잘 잡아서 이제 봐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지문은 그렇죠. 직권으로 조정할 수 있었죠. 직권 조정권 있는 것도 몇 번 강조해 드렸던 내용이고요. 네, 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문제는 약간 어렵죠. 이건 좀 어려웠다라는 후기가 있는 문제입니다. 왜 어려웠냐면 3번, 4번 지문 때문에 어려웠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3번, 4번 지문처럼 몇십 분의 몇 이내냐, 이거 지금까지 시험에 나온 적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게 너무 이제 복잡해요. 조문이 너무 복잡하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다 기억하고 들어가는 게 현실적으로 아무리 지자론을 준비하시는 분이라도 이거를 다 기억하는 것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때, 이 법령 특강에서 말씀드릴 때 제일 끝하고 제일 위, 제일 최대치와 최소치 정도만 기억하고 들어가라, 이렇게 제가 이제 말씀드렸어요. 다 기억할 수 없고,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완전히 버리기도 좀 그렇잖아요. 그래도 워낙 지엽적인 조문이 나온다는데 아예 모르고 들어가기도 좀, 청구 요건을 아예 모르고 들어가기도 좀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제일 위에 값, 제일 아래 값, 이렇게 두 개만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게 시험에 나왔죠.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1번 가서 보시면은, 네, 요거는 뭐 이미 준비했었던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것도 이미 준비했던 내용이에요. 없습니다. 주민조례 발언에 관한 법률상 이런 사람들은 없고요. 네, 청구할 수 없고. 그 다음에 3번 지문은 솔직히 판단하기 어려웠습니다. 시험장에서. 맞는데 이것까지 기억하기에는 좀 약간 아닌 것 같고, 다들 문제 푼 후기를 들어보면은 800만이거든요. 800만. 이거는 맥스 값이에요. 맥스 값. 우리나라는 전부 800만입니다. 800만, 700만 기준 없어요. 그래서 맥스 값 정도는 기억하라고 말씀드렸는데 800만 이상이 200분의 1이죠. 그래서 이제 맥스 값을 기억하신 분들은 4번이 틀렸고 3번은 대충 맞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었죠. 시험장에서. 물론 밑에 있는 조문을 보시면은 뭐 이제 확인하시는 건 어렵지 않은데, 근데 이제 여러분 공부를 하실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생각하면은 맥스 값이랑 미니멈 값만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들 문제 풀 때 700만 없었고 800만인데 하면서 X 치고 답을 4번으로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0점 받은 분들은 전부 그렇게 100점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8번 보겠습니다.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의 권한 및 운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 문제는 크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었고, 딱 문제를 봐도 여러분들 1번 지문을 가서 보시면요, 지방의회는 매년 1회라고 되어 있죠. 이 매년 1회가 맞냐? 맞습니다. 맞는데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포인트를 잡아야 되고, 그 다음에 눈에 걸리는 부분이 뭐냐면은 본회의의 의결 없이, 굳이 본회의의 의결 없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으면은 뭔가 느낌이 이상하죠. 왜
굳이 본회의에 의결 없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을까? 예, 이게 본회의 의결로 하니까 일부러 의결 없이라고 해서 바꿔서 낸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X고요. 그다음 2번 가서 보시면은 행정사무조사를 발의할 때 3분의 1이냐? 네, 맞습니다. 3분의 1이 맞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지자론 공부할 때 기억하셔야 되는 내용. 25일, 그렇죠. 네. 요거는 이제 대통령 0이냐, 이제 조례냐의 문제지만 전문위원회 직급과 수는 대통령 0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죠. 이런 것들을 포인트로 맞춰가지고 내용을 살펴보시면 되는데 1번 지문에 본회의 의결 없이 해서 이미 여러분들이 이 눈에 걸려서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뭐 크게 어렵게 풀 문제는 아니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20번 문제 보겠습니다. 20번 문제는 네, 적중을 했죠. 네, 이거는 제가 강조를 해드렸던 내용이었습니다. 네, 제가 언제서 강조를 했느냐? 네, 법령 정리 특강에서 지자론 법령 정리 특강에서 강조를 해드렸던 내용이 그대로 출제가 되었죠. 3번 지문이 답인데 3번 지문이 요번에 이것도 들어왔어요. 새로 들어왔다. 전면 개정되면서 들어온 법조문입니다. 3번부터 보겠습니다. 답이 3번인데 있다가 아니고 없다죠.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입니다. 없다. 왜냐하면 법령에서 조례를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해서 다른 법에서 한마디로 얘기해서 간섭하지 말라. 일부러 이 조례의 재정권을 좀 잘 보장해 주기 위해서 그래서 일부러 이런 조문들을 넣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예를 들어 어떤 법에서 조례를 정하려고 했으면 시행령에서 다시 그거를 가지고 막 제한하는 이런 내용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법에서 예를 들어서 조례를 해라 위임했으면은 그냥 조례를 하면 되지. 그걸 다시 시행령이나 다른 딴 데에서 막 조례한테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간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일부러 이렇게 조례 재정권을 좀 보장하기 위해서 이번에 전면 개정되면서 들어온 조문인데 없다니까 있다라고 해서 틀리게 낸 거죠. 그래서 전면 개정되면 들어온 법조문 딱 냈죠. 벌써 2개 냈죠. 이미 2개를 틀리게 냈죠. 그만큼 전면 개정 내용이 중요하고 강조해 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1번 가서 보시면 나머지 조문들. 네. 5일. 이것도 제가 많이 10일 아니고 5일이다. 이거 말씀드렸고. 20일. 날짜. 그 다음에, 네. 20일. 네. 근데 나머지도 틀릴 만한 게 없었어요. 날짜 같은 것들. 다 강조해드렸던 날짜이기 때문입니다. 1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물어보고 있죠. 이것도 자꾸 이것도 자꾸 그러는데 제가, 이것도 수업 시간에 자주 다뤘던 내용이죠. 네. 직속기간. 네. 이런 기간이 직속기간이죠. 네. 그 다음에 직사출합자. 대대대 법법이니까 직사출합자. 직속기간. 대대대 법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대대대 법법. 직속출합자. 대대대 법법이었죠. 네. 이렇게 기억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수업 들으신 분들은 알 테고요. 이게 무슨 뜻인지. 그 다음에 2번. 자치사법권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맞죠? 네. 우리나라 자치사법권 없고요. 우리나라는 사법, 외교 이런 것들은 다 국가사무로 법에 넣어놓고 있습니다. 4번. 그 다음에 네. 그렇죠. 조세법률주의에 따라서 새로운 세목신설이 안 되죠. 조례로. 네. 그래서 법으로 해야 되죠. 네. 그래서 나머지 찍을 게 없었고 결국은 답이 3번이 되는 그런 문제였는데요. 네, 일반 국가고위공무원들은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죠. 국가공무원 대통령 임명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답이 3번이 되는 어렵지 않은 문제였고 1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론 문제 중에서는 이제 가장 어려운 문제였고요. 이 문제는 오치의 분권화 정리, 그 다음에 끈끈이 효과, 마지막 연성제약 예산 이렇게 연성 예산 제약 요거 3가지죠. 요 3가지를 출제했는데 일단 보겠습니다. 옹치의 분권화 정리 이미 출제가 많이 되었던 내용이고 모의고사 때도 여러분들이 이거는 봤을 내용입니다. 오치의 분권화 정리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바는 뭐냐면요. 외부 효과가 없고 그 다음에 이 공급 비용이 이제 동일하면은 공급 비용이 동일하다는 뜻은 뭐냐면은 규모의 경제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막 규모를 크게 해가지고 더 싸게 만든다면 당연히 중앙정부가 공급하는 게 낫겠죠. 왜? 중앙정부가 전체적으로 크게 해가지고 단가를 낮추면은 똑같은 서비스도 싸게 공급할 수 있는데 그런 효과가 없다라고 했을 때도 뭡니까? 지방에서 하는 것이 차라리 낫다 이거예요. 왜 나으냐? 왜 나으냐 하면요. 지방에서 이제 서비스를 공급하게 되면은 각자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주민들의 선호에 맞는 공급 서비스의 종류와 공급 서비스의 수준을 양을 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앙에서 하면은 그런 부분들 주민들이 원하는 공공 서비스의 종류나 아니면 양을 각각의 지역에 맞춰서 중앙은 공급하기가 어려우니까 만약에 모든 지역 주민들이 지역과 관계없이 선호가 동일하다면은 중앙정부가 공급하나 지방정부가 공급하나 효용이 똑같을 거고요. 만약에 이 선호가 약간씩 다르다면은 지방정부가 그 선호에 맞춰서 주민들의 선호에 맞게끔 종류나 수준 같은 것을 결정한다면은 조금 더 효용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공급 비용이 동일할 때는 지방정부가 공급하면 중앙정부가 하는 것보다 더 효율적이다. 최소한 비슷하게 효율적이다 이거예요. 최소한 비슷하게 효율적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기억은 맞고요. 그 다음 니은 그램리치가 주장한 끈끈이 효과란 이렇게 되어 있죠. 하위 정부가 상위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으면 이게 어디로 가느냐에 대한 얘기를 끈끈이 효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1974년에 나온 이론인가 그래요. 그램리치가 주장한 이론 맞고요. 이 끈끈이 효과라는 거는 한마디로 상위 정부에서 돈을 줍니다. 돈을 주면은 재정이 좀 하위 정부가 좋아졌겠죠. 그러면 그 재정이 좋아진 거를 주민들의 세금 감면에 쓰는 게 아니라 더 공공 서비스를 늘리는 쪽으로 간다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끈끈이 효과다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약간 어디랑 연결되냐면 이게 니스카넨의 예산 극대화 이론하고 연결이 돼요. 공무원이 돈을 받았어요. 상위 정부로부터 돈을 받았습니다. 상위 정부로. 보조금을 들어가지고 예산이 늘어났어요. 내가 쓸 수 있는 예산이 공무원 입장에서 늘어났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예산 극대화 성향 때문에 이거를 돌려줘서 다시 이 예산을 깎는 게 아니고 내가 원래 쓸 수 있는 예산이 50이었어요. 예를 들어 예산 50. 근데 보조금으로 50을 받았습니다. 보조금 50. 그럼 내가 쓸 수 있는 예산이 100이 됐어요. 그러면은 원래 내가 쓸 수 있는 예산은 50이었으니까 보조금 50을 받았으면은 그냥 이 50은 주민들에게 나눠주고 세금 감면이겠죠. 주민들에게 주고 나는 이 예산 50만 쓰자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 100을 주민에게 돌려주지 않고 다 쓰려고 하는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왜 가지고 있느냐? 니스칸의 예산 극대화 성향 같은 것들이 관료들에게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세금 감면을 조세 부담을 경감시키는 게 아니라 공공 서비스를 늘리는 쪽으로 지방 정부를 키우는 쪽으로 이 보조금을 사용하게 된다. 한마디로 끈끈이 효과. 돈을 한번 주면은 달라붙어 가지고 다른 쪽으로 이게 돌려주지 않는다. 이런 뜻이 이제 끈끈이 효과입니다. 한마디로 나에게 들어온 인마이 포켓된 돈은 다른 사람에게 다시 나가지 않는다. 정부 입장에서는 약간 그런 뜻이에요. 이게 이제 끈끈이 효과고요. 끈끈이 효과는 제가 예상을 했었죠. 이렇게 제가 마지막에 3주 전이었나? 시험 출제되기 3주 전에 제가 옥하방에서 이 내용 끈끈이 효과가 뭐냐? 뭔지를 제가 의미를 딱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딱 이거는 알고 가야 돼. 이러면서 물어봤고, 이거 이제 옥하방에서 7급 대비 옥하방이 있거든요. 제가 오픈 카톡방에서 7급 대비 오픈 카톡방에서 진행했던 마지막으로 이것도 예상 모의고사, 마지막 최종 예상 모의고사에서 냈어요. 그래서 여기서 냈는 게 그대로 그 의미를 그대로 출제를 했고, 요거 풀어보신 분들은 이 문제를 풀어냈죠. 왜냐하면은 기억이 맞고 니은이 틀렸으니까 결국은 기억 디귿이 답이 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 디귿을 판정하지 않더라도 결국 두 개를 찍어야 되는데 기억은 맞고 니은은 틀렸으니까 니은 제거하고 나면 답은 2번이에요. 그래서 답을 찾는데 아무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 수업을 듣고 제 과정을 따라오신 분들은 11번 문제 같은 거는 그냥 쫙쫙 풀어냈어요. 뭐 고민도 없이 풀어낼 수 있었던 그런 문제였고요. 마지막 코르나이가 주장한 연성 예산 제약 있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이거는 뭐
제가 출제를 안 했으니까 뭐 그냥 끝난 일이긴 한데, 제가 옥하방 모의고사를 낼 때 연성 예산 제약을 냈다가 마지막에 뺐어요. 진짜 이것까지 뭐 안 나오겠지? 뭐 나올까? 여기까지 하면 또 지엽적이라고 욕먹나? 이래가지고 제가 진짜 마지막에 문제를 바꿔냈는데 이게 나왔네요. 아무튼 연성 예산 제약이 뭐냐면요, 이 강성과 연성이 있는데, 연성은 뭐냐면은 예산 제약 조건이 엄격하지 않다라고 얘기한 게 연성 예산 제약입니다. 이게 왜 지자론에서 나오냐 하면요, 이제 국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가 먹고 살아야 돼요. 손 벌릴 데가 없어요. 부도 나면 IMF로 가야 돼요. 그럼 IMF 구제금융 들어가면 복잡하잖아. 근데 이 지방정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 보조금을 받고 있어요. 국가나 뭐 지방교부세도 받고 있고, 교부금, 보조금 이런 걸 받으면서 운영하다 보니까 우리가 돈이 없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손 벌리면 된다 이거예요. 중앙정부에 좀 돈 좀 주세요. 우리 돈 없어요. 이게 이제 엄격한 예산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 지방정부 쪽에 많다 보니까 이제 지방자치론 쪽에서, 지방재정론 쪽에서 연성 제약 예산 같은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코로나19가 주장한 연성 예산 제약이란 지방정부가 재정 곤란에 처하게 될 경우, 중앙정부가 상당한 재정 지원을 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지방정부가 이런 형태를 얘기하는 걸 연성 예산 제약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중앙정부보다는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돈을 지원받아서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이런 제약이 지방자치 쪽에서 나오게 되는 내용입니다. 이런 거 한번 의미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맞습니다. 답이 2번이 되는 그런 문제였는데, 여러분 궁금하실 거예요. 왜 이런 내용들이 출제가 되었을까? 뭐 오치의 분권화 정리 오케이, 뭐 이거는 우리가 공부했지만, 니은 티귿 같은 경우에는 도대체 어디서 출처가 어디였을까? 도대체 어떤 것을 근본으로 해서 출제가 되었을까? 여러분들이 아마 조금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이것도 다른 시행시에서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저도 끈끈이 효과를 예상을 하긴 했지만은, 끈끈이 효과를 굳이 예상할 수 있었던 것은 전부 제가 다른 시행처 문제들을 모두 풀어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시험 경향, 그러니까 교수님들이죠. 교수님들이 어떤 식의 문제들을 지금 출제를 하고 있는지, 행정하고 관련된 전 시행처, 지방자치론, 인사조직론, 지방재정론, 뭐 지행정학이 출제되는 모든 시험은 전부 다 보고요. 뭐 행정사, 뭐 국회 8급 보고요. 이렇게 지방자치론, 지방재정론, 인사조직론, 심지어 경영학 문제도 저 보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재정학 문제도 보고 있습니다. 다양한 경찰학 문제도 참 보고 있네. 이런 문제들을 쭉 보면서 경향성을 파악하는데, 역시 이 두 개의 내용이 어디서 나왔느냐? 서울 7급 지방재정론에서 시험이 출제가 됐고, 이 서울 7급 지방재정론 기출에서는 저밖에 안 하고 있어요. 인사조직론이랑 지방재정론은 저밖에 기출해서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께 이제 모의고사에 출제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예상을 할 수 있고, 저밖에 이거는 지금 안 하고 있어요. 다른 선생님이 뭐 하실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 현재까지 기준으로는 저밖에 안 하고 있습니다. 이건 진짜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예상을 할 수 있고, 만약에 내가 조금 더 어려운 내용까지 좀 학습을 하고 싶으면은 지방재정론 기출 해설까지 보시면 됩니다. 올려드릴게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12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12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외 수입이죠. 세외 수입이고, 뭐 크게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1번. 그렇죠. 세외 수입은 세외적인 수입이라 가지고 이거는 지방자치단체가 열심히 한 게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특별회계 관리되는 거 있었죠. 왜 없었습니까? 여기 있잖아. 표에 있었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 특별회계 수입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 수입은 특별회계 수입이 없다가 아니라 일반회계가 없다라는 거네. 일반회계가 있습니다. 일반회계 있었다. 그리고 없다 하면 틀리죠. X. 3번 가서 보시면은 그렇죠. 재산 매각 수입은 임시적 세외 수입에 들어갔죠. 재산 매각 수입 여기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그렇죠. 부담금도 있었습니다. 개인에게 필요한 사업 일부를 부담시키게 하는 부담금도 세외 수입에 있었다라고 봐서 어려운 문제 아니었고, 13번 문제가 진짜 좀 어려운 문제였어요. 솔직히 여기까지 이렇게 물어보기 시작하면 좀 답이 안 나오죠. 그래서 이 문제는 좀 풀기가 솔직히 얘기해서 시험장에서 쉽진 않았습니다. 물론 뭐 풀어낼 수 있는 수준이었는데
근데 좀 종업 판단이 쉽지 않았는 게 기업 같은 것들은 이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 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58조 제1항에 나와 있는 내용이긴 한데 단서에 있고요. 30만인지 20만인지를 바꿔서 냈는데요. 이런 것까지 기억하고 들어갈 수가 있나 솔직히. 일단은 해설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30만인서라서 틀렸습니다가 이제 해설의 정석인데 시험장에 봤을 때 이거는 세모예요. 이거는 시험장에서는 알 수가 없다. 니은은 맞다. 이 정도는 푸실 수 있어야 되고, 그쵸? 특례 둘 수 있도록 이거는 봤을 거고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나와 있거든요. 2년인데, 이것도 좀 너무 지엽적이어가지고 조금 일단은 이거 세모고요. 리얼 가서 보시면 특례시의 부시장 2명으로 하는 거 맞죠? 이거는 기억해야 되고 한 명은 지방공무원을 보호할 수 있다. 이거 좋아요. 그래서 니은 리얼이 맞아요. 무조건. 니은 리얼은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서 옳은 것을 3번으로 하고 기억 디귿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은 좀 어딘가 틀렸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는 수준으로밖에 이 현장에서 문제 풀기가 그렇게밖에 못 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있는 내용 하나하나까지 몇 년간이냐 이런 것까지 공부하기에는 좀 쉽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근데 뭐 확실한 답이 보이니까 뭐 답을 찾는 데는 그리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4번 가서 보시면은 지역사회 권력구조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도 뭐 자주 출제되는 수준의 문제라서 이것도 다 예상이 됐죠. 다원론. 네. 분산된다. 맞죠? 레짐이론. 그렇죠? 레짐이론은 뭐냐면은 지역사회 같은 경우에는 지방정부가 힘이 안 세요. 지방정부가 이제 재정이나 여러 가지 뭐 여러 권한이 있어서 이제 아무래도 맨파워 이런 것들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지역사회 여러 주체들과 연합해가지고 지역사회를 이끌어 간다라는 것이 레짐 이론에서 얘기하는 통치연합이죠. 그 다음에 디귿 가서 보시면은 그렇죠. 몰로치가 주장한 거 맞고요. 성장기구론에서 결국 성장연합이 이제 이기게 된다. 반성장연합과 성장연합이 있는데 반성장연합이 아니라 성장연합이 이기게 된다라고 보는 것이 레짐 이론이었습니다. 답이 4번이고요. 1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5번 문제는 지방자치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물어보고 있죠. 1번 가서 보시면은 30일 이내에 통보해야 된다. 이런 내용 없습니다. 지방자치법에. 이런 내용 지방자치법에 존재하지 않는다. 밑에 해설지 보시면은 관련된 내용을 싹 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거 보시면 되겠고요. 2번 가서 보시면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렇죠. 그 의무의 법령에 따라 그 의무에 속하는 국가 위임 사무의 관리와 집행에 명백히 게을리하고 있다고 인정되면은 명령할 수 있겠죠. 이행 명령 권한에 대한 내용이고 맞습니다. 3번 가서 보시면은 시군자치구의 의결이 공익을 현재 해친다고 판단됨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늘 많이 바뀌죠. 공익을 현재 해치는 게 여기 사유가 맞느냐? 아니라는 거죠. 네, 요거 많이 바뀌어서 지금까지 출제를 했었죠. 이것도 법령 위반된다고 판단됨이죠. 네, 그 다음에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소속 이것은 모르시면 안 되죠. 그래서 15번의 답은 2번이 되는 그런 문제였고요. 이거는 2번 지문이 너무 명백하게 답이었고 1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문제는 사실 약간 갑자기 이렇게 승인을 받는 게 뭐였지 이렇게 갑자기 물어보면은 좀 다소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자세히 뜯어보면은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승인 받아야 되는 거 기억나실 겁니다. 그래서 답이 2번이고 나머지 지문은 연합체와 협의체예요. 연합체와 협의체는 같은 성격이다 보니까 다 똑같겠죠. 뭐 승인을 받든 뭐 어떻게 하든 다 이제 신고를 하든 뭐 다 똑같은 성격이라 가지고 세 개가 답이 다 될 수는 없죠. 그래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건 결국 2번으로 갈 수밖에 없는 내용이고 어렵지 않게 푸신 것 같고요. 17번 가서 보시면 의외로 여러분 17번 어려워하더라. 17번은 조금 헷갈려 하시는 분들을 봤는데요.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재해구호 보건소 운영 사무 요 모두 다 단체 위임 사무입니다. 둘 다 단체 위임 사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틀렸고 여기는 맞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다 맞아요. 그래서 일단 1번 가서 보시면 고유 사무는 지방자치단체 고유한 사무. 단체 위임 사무, 그렇죠. 지방자치 단체에 위임된 사무. 3번,
국가 사무를 장 등 집행기관에 위임된 사무, 대통령, 국회의원 선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전국적 이해관계가 있는 이제 사무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기관님 사무의 사례 맞고요. 그다음 4번 가서 보시면은 경합하면은 약간 보증성의 원칙이라고 볼 수도 있고 14조 3항으로 이제 가서 보셔도 되겠습니다. 네, 어쨌든 보증성의 원칙이라 봐도 경합하면은 네, 기초가 우선 처리하는 거 맞죠? 그래서 답이 2번이죠. 2번이 되는 그런 1번이 되는 2번이 아니라 1번이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1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8번 문제 같은 경우에도 조금 어렵긴 했는데 그래도 푸실만은 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뭐 엄청 어려운 수준은 아니었어요. 기억 이런 것들도 이미 강조해 드렸죠. 대통령 0으로 정하죠. 조례 아니고요. 법령 정리 때 학습했던 내용이고 요것도 법령 정리 때 학습을 했던 내용이죠. 맞고요. 그 다음에 요거 디귿이 조금 헷갈리셨어요. 수도, 영수도, 하수도, 자동차 도로 타고 주택토지 도착인데 궤도 올려 주택토지 도착인데 예. 마을 상수도는 포함이 안 되죠. 그래서 나머지 리얼 맞고요. 그래서 답이 3번인데 조금 지역적이라서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은 이 정도는 푸실 수 있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고 19번 문제 보겠습니다. 19번 문제도 19번 문제도 수업 시간에 강조해 드렸던 내용이고 다른 것들도 전부 지방자치법을 다 같이 읽었던 같이 봤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법조문들도 그대로 다 제가 설명을 해 드렸던 내용이고 일단은 가서 보시면은 첫 번째 이 1번 네 공개하여야 한다. 이런 것도 다 들어왔어요. 이번에 그 지방자치법 이번이라고 해야 되나? 전면 개정되면서 2021년도에 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들어온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1번 맞고요. 2번 가서 보시면은 이건 수업 시간에 강조해 드렸죠. 의장, 부의장 선거 같은 것들은 무기명 투표라고 한다 그랬죠. 기록 표결로 가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무기명 투표를 한다. 수업 시간에 여러 번 강조해 드렸습니다. 제가 하면서 말씀드렸죠. 이거는 무기명으로 안 하고 기명으로 하면은 서로 의상한다고. 감정 상하니까 일부러 무기명을 하는 거라고. 누가 나 찍어줬는지 누가 나 찍었나 이런 걸 알고 있으면은 속으로 감정이 상하고 여러분들도 그럴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때 회장 선거 같은 거, 뭐 동아리다, 뭐 이런 회장 선거 나갔는데 나는 진짜 친하다고 생각했는데 걔가 다른 사람 찍었다. 계속 기억납니다. 계속. 그러면 이제 이게 감정 섞이잖아. 감정 섞이면 업무를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회장이 되더라도 업무가 감정이 섞인 업무로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전부 인적 사항과 관련된 것들은 전부 무기명을 합니다. 기록 표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강조했던 내용이 되겠고요. 이번에 들었죠?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라고 바뀌었죠. 둔다라고. 이런 것들 다 이 개정된 내용들 설명해 드렸고 이것도 이번에 들어온 조문이죠. 4번 조문. 네, 전부 다 좀 새롭게 들어온 내용 위주로 구성을 했던 문제로 보이고 2번은 강조해 드렸던 내용입니다. 마지막 20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번 문제도 리얼 지문 요것도 이제 우리가 같이 보긴 했는데요. 법령 정리 자료에서 함께 내용을 보긴 했는데 조금 기억하기가 쉽진 않았을 것 같고요. 너무 지엽적이라서. 하지만 역시 문제를 푸시는데 어려움은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나머지가 그렇게 어려운 지문들은 아니었거든요. 일단 첫 번째 디귿부터 볼게요. 디귿 모든 지방의원 아니라는 거 이제 머리에 이게 저기 뭐냐 너무 행정학에서도 이건 틀리면 안 되는 내용이죠. 그래서 디귿이 일단 틀렸고요. 그래서 디귿이 나가고 나면은 1번, 2번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네. 누락된 경우 할 수 있다. 이것도 많이 출제가 되었던 내용이고 그다음 기억 이것도 맞죠? 네, 이런 거 조문에 나와 있어서 기억 리얼은 맞고 리얼은 조금 기억이 안 날 수 있는 조문이지만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급을 청구 이거는 지방의회가 하는 거죠. 그래서 틀린 지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읽긴 읽었는데 잘 기억은 안 나실 것 같아요. 하지만 기억 리언이 정확하게 맞고 디귿이 확실하게 틀렸으니까 결국은 답을 1번으로 하실 수밖에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해설을 같이 해보았습니다. 문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일단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조문을 열심히 보고
뭐 이론 같은 것들도 기본적으로 행정학의 이론부터 해서 그냥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이론들을 탄탄하게 정리한다면은 뭐 고득점 하시는 데는 그리 어렵지 않았던 그런 시험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고득점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요인이라고 한다면 역시 법령 정리예요. 근데 제가 법령 정리는 진짜 꼼꼼하게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조문 하나하나 다 보고 있고요. 특히 지방자치법 관련 조문들은 전체를 다 뜯어보고 있고요. 지방재정법, 지방공기업법과 같이 주요 출제되는 조문들도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공부하시는데 어려움이 없고 그 내용을 변형하는 연습도 모의고사를 통해서 이번에 엄청나게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이번 올해 출제된 내용들과 비슷하게 뭐 조례냐, 대통령령이냐 이런 내용들, 뭐 종족수, 뭐 숫자, 뭐 있잖아요, 몇 명이냐 이런 것들 전부 다 제가 변형 연습을 모의고사를 통해서 같이 했기 때문에 아마 제 법령 강의를 듣고 모의고사 본 분들은 심지어 점수가 다른 수업 잘 안 듣고 모의고사랑 법령 봤는데 점수 잘 나왔다고 얘기하시는 분도 꽤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제 빠르게 대비가 가능한 내용이 이 글이고요. 그 다음 지자론의 또 시험 후기를 들어보면은 8월부터 시작했는데 점수 잘 나왔습니다. 이런 후기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이게 지역적인 암기다 보니까 막판에 연습을 많이 하면은 충분히 점수를 올릴 수 있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좀 꼼꼼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대비하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행정 이론 같은 부분에서 조금 더 지역적인 것까지 다 대비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서울 7급 지방자치론, 서울 7급 지방재정론 시험이 따로 있습니다. 여기서 서울 7급 지방자치론은 지금 오늘 해설을 해드린 지방 7급 지방자치론 시험과는 달라요. 다른 시험이 또 있습니다. 여기는 지방세 직류가 따로 시험을 보는데 거기에 선택 과목으로 지방자치론이 또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일반적 시험 보는 서울 시험 보는 그 지방자치론, 지방 7급 지방자치론 시험 문제와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 문제들이 좀 약간 지역적이고요. 거기에서 또 지방재정론도 있거든요. 그런 내용들이 조금 지역적이에요. 근데 그런 내용까지 커버를 한다면은 사실상 여러분들이 할 만큼은 다 했고, 이런 기출문제의 해설은 누가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제가 다 챙겨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뭐 저랑 함께 하시면은 크게 뭐 대비하시는데 큰 어려움은 없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들고, 그래서 여러분들 뭐 크게 이 지자로는 지금 제가 3년째 수업을 하고 있는데 저와 같이 했던 사람들의 후기를 들어보면은 거의 점수 받는데 거의 지장 없어요. 저랑 수업 들은 분들은 거의 95, 100대입니다. 다 후기가 다 그래. 근데 물론 뭐 제가 무조건 제가 다 100% 해드린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만큼 그분들이 열심히 본인들이 복습하고 반복했기 때문에 물론 그런 점수를 받으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어쨌거나 내용 커버를 보면은 충분히 이제 고득점 하시는데 지장이 없는 수준으로 커버를 해드리고 있고요. 사실은 여러 가지 다양한 컨텐츠를 통해서 뭐 연도별 기출 해설 같은 다양한 컨텐츠를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충분하게 내용을 연습하고 커버할 수 있도록 또 도와드리고 있어요. 옥하방 모의고사 같은 것들 이제 제가 7급 대비로 따로 오픈 카톡방을 마련해서 문제 연습시켜드리고 모의고사도 보고 있죠. 거기서 이번에 나왔죠. 근근이 효과 같은 것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끝까지 공부를 잘 하실 수 있도록 잘 대비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공단계와 함께 따라오시면은 여러분들 시험에 합격하시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는 점수를 받으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서 혹시 내년을 또 준비하셔야 되는 분이라면은 저희를 믿고 잘 따라오시면은 충분히 고득점 하실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다른 본강에서 뵙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좋은 성적을 받으셔가지고 이번에 시험을 합격하시면은 축하드리고 또 이후에 또 다른 곳에서 또 좋은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고, 네, 또 다른 강의에서 뵙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